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달 무산됐던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또다시 지연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궐선거의 여파로 임시국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4월 통과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 등에 밀려 3월 제정이 무산됐던 여순 사건 특별법. 정치권은 4월 통과를 자신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확정된 임시국회 일정은 19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과 29일 열리는 본회의. 대정부 질문 기간에는 상임위원회나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 주말을 제외하면 불과 닷새밖에 시간이 남지 않게 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 이어 법사위까지 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데다 아직 법안 심의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그 후에나 상임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전혀 논의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4월 통과가 어려워진 건 이달 초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여파 때문입니다. 새 원내대표 선출 작업 등 여야의 진열 재정비로 대정부 질문 일정이 미뤄졌고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기간도 예상보다 짧아지게 된 겁니다. 지역 정치권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 통과가 사실상 확정되고 재보궐선거까지 마무리된 만큼 다시 한번 특별법 제정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간의 다른 정치적인 현안으로 인해서 국회 일정이 수년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 법안이 진행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특별법 제정이 다시 한번 미뤄질 상황에 처하면서 지역사회의 실망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상임위원회 일정은 이번 주 후반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현복 시장 문중 일가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광양시가 조만간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정현복 시장 문중묘 인근에 조성된 주차장 3필지가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현복 시장은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당시 문중묘 일대 산지에 주차장을 불법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이해 충돌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관계인 진술 조사가 시작됐고 경찰이 어제 광양시청과 시장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관련 혐의에 먼저 집중한 뒤 추가 혐의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본인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되고 부인이 임야로 사들인 지 4개월여 만에 토지 인근에 도로 개설 계획이 추진되는 등 이해 충돌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 자신과 문중 사람들이 다수 소유한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어제 이 사건과 관련해 소속 경찰관 17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에는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전산실, 시장 관사가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관련된 내용만 하거나 가져갑니다. 그 보고관 이런 내용 같은 것도 보신 건가요? 그건 아직. 그러면 갖고 있는 서류만? 나중에.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들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의무 등을 명시한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정현복 광양시장과 부인, 아들이며 경찰은 지금까지 관계자 1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근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현재 자료 수집 겸 탐문 단계를 밟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의혹을 마무리한 다음 추가 고발된 혐의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섬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병원선이나 해군 함정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전라남도가 지난 2월부터 중대본 회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부가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며
도내 섬지역 65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17,100명입니다. 이들은 섬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우선 접종하고 무의도서의 경우 인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병원선 또는 해군 함정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후 이상 반응 등 응급 상황을 대비해 해경과 해군 헬기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남도는 내일까지 22개 시군 지역 접종센터를 개소해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습니다. 방역의 기본인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전혀 없는 무인 점포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광주의 한 무인 사진관. 사진을 다 찍은 손님들이 사용했던 머리띠를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이용자들이 돌아가며 소품을 쓰다 보니 물건을 매개로 간접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곳엔 출입자 명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손님들은 끊임없이 다녀가는데 출입자 명부도 없고 발열 체크를 할 수 있는 체온계도 없습니다. 명부는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출입명부 작성 안 하셨는데 왜 안 하셨는지? 조금 귀찮고 감사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들어와도 되겠다는 생각에. 무인 점포에서는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방역에 구멍이 생기기 일쑤입니다. 무인 점포 자체가 관리자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이어서 업주들 사이에선 난감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직원을 고용하기엔 인건비도 부담입니다. 고객이 와서 그냥 혼자 하고 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을 필요성이 없죠. 그거는 너무 힘들 말도 안 되죠. 자치단체에서는 업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있을 뿐 단속에 나서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부 무인 점포는 자유업으로 스터디 카페는 공간 임대업으로 분류돼 있어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무인 카페하고 무인 스터디 카페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무인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서가 있어가지고 지도 담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현대제철 불법 파견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어제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대제철 순천 공장에 내려진 사내 불법 파견 노동자 51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행정명령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영갑 의원이 발의한 촉구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대제철 대표이사,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입니다. 오늘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 회기에는 28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사 의결됩니다. 여수 돌산 지역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경관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어제 논평을 통해 여수시 의회의 돌산 난개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난개발의 구체적 원인과 관리 감독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빠져 있고 자연 훼손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대책이 전부라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형식적인 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여수만의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여수시와 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소방서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예방과 구조 현장에 드론이 투입되면서 이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야산 인근 농지가 타고 있습니다. 화재는 농촌마을 상공을 나는 드론에 발견됐습니다. 화재를 감지한 산림 담당 공무원이 곧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네, 앞에 분매 1, 2 경로당 앞쪽 논두렁이 좀 검게 탄 모습이 보여서 연락드렸습니다. 119와 함께 현장에 도착해보니 하얀 연기와 함께 논두렁이 타고 있습니다.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소방대원이 진압합니다. 네,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이렇게 태우거나 그러면은 화재 위험이 너무 높거든요. 혹시라도 목격이라도 하시게 된다면은 119로 바로 신고하셔가지고. 농촌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가장 큰 원인.
그러나 24시간 예방활동을 벌일 수 없는 소방서에서 지자체 드론 순찰팀과 손을 잡았습니다. 건조주의보 등 화재 위험이 높은 날이면 드론으로 예방 순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화재가 의심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에 곧바로 소방서에 연락을 취해서 빠른 진압이 될 수 있도록. 임야 화재 감시뿐 아니라 소방 활동을 보조하는 드론은 또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기능의 카메라가 부착된 인명구조 드론입니다. 광학 카메라로 1km 거리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야간 긴급 구조 상황 시에는 적외선 카메라가 체온을 감지해 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량물을 움직일 수 있는 드론을 확보해서 응급약품을 전달하고 또 저희가 구조 물품을 전달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통해 소방당국은 대원들의 드론 전문 교육과 함께 소방활동 특화 드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문화재청이 순천시에 순천 팔마비 보물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어제 순천을 찾아 팔마비의 보물 제2122호 승격을 알리는 지정서를 순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순천시는 팔마비 현장에서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물 안내판 제막식을 함께 열었습니다. 어촌에서 흔하게 보이던 스티로폼 부표가 조만간 사라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타파가 찾아온 재작년 여수 화태도 해변입니다. 파도와 바람에 부표가 부서지면서 하얀 스티로폼 조각들로 뒤덮였습니다. 어촌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이처럼 파도와 바람에 쉽게 부서집니다. 스티로폼 부스러기는 단시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삼킨 해양 생물이 다시 식탁에 오르면서 해양 생태계와 환경이 오염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예고대로라면 김과 굴양식장은 바로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내후년인 2023년부터는 모든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어촌에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점차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다 고기에서 스티로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친환경 부표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촌에 보급되고 있는 친환경 부표는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처럼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아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인 스티로폼 부표 사용 금지를 통해 해양 오염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